안녕하세요. 오늘은 표창원 씨의 인권의식에 대해 탐구해 보겠습니다. 우선 표창원 씨의 과거 토론 영상을 잠깐 시청하시겠습니다. 말씀하세요. 예, 미행과 잠복이 어떤 범죄에 해당됩니까? 예? 어떤 법을 어겼습니까? 미행과 잠복이. 아니 사생활 침해하고 사생활 침해가 어떤 법에 규정되어 아니 있죠? 그러면은 어떤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까? 그러면은 예? 미행을 그렇게 막 해도 되는 거예요? 불법 아니죠. 해도 되죠. 맞아. 최근에 경범죄 처벌법이 개정돼 가지고요. 스토킹 행위 처벌 행위는 8만 원의 범칙금 내면 됩니다. 8만 원 내라 그러세요. 문제는 뭔지 아세요? 사찰이라는 표현은요, 국가기관이 국가 공권력을 사용해서 민간인을 따라다니고 그의 뒷정보를 조사할 때 그걸 사찰이라고 합니다. 불법이에요. 알겠습니까? 민간인이 공무원의 불법 행동을 감시하는 것은 선량한 시민의 감시 활동입니다. 거기다가 무슨 사찰 얘기를 하고 무슨 법을 어겼냔 말이에요. 자, 이제부터 표창원 씨가 방금 한 발언에 어떤 잘못이 있는가에 대해 하나하나 살펴볼 텐데요. 그에 앞서 2012년 문재인 대선 캠프 관계자들이 국정원 여직원의 오피스텔을 습격한 사건의 전말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시는 화면은 문재인 캠프 관계자들이 국정원 직원의 주소를 알아냈던 방법에 대해 설명하는 기사입니다. 국정원 직원 김 씨를 미행해서 김 씨의 오피스텔까지 따라온 문재인 캠프 사람들은 일부러 김 씨의 차를 들이받아 접촉사고를 낸 뒤에 오피스텔 경비원으로부터 김 씨의 집 호수를 알아내는 데 성공합니다. 그 후 이들은 다짜고짜 카메라를 들고 여직원이 사는 오피스텔에 우르르 쳐들어갔습니다. 이들은 김 씨의 집 앞에서 보시는 바와 같은 풍경을 연출합니다. 자, 문재인 TV라고 써있죠? 문재인 대선 캠프를 나타내는 노란 잠바 입은 사람들이 국정원 직원의 집 앞에 모여서 김 씨에게 위협을 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국정원 직원의 집 앞에서 죽치고 앉아 있습니다. 이때 조국 씨는 국정원 직원 김 씨의 주소를 자신의 트위터에 공개했고 공지영 씨도 이를 리트윗했습니다. 의혹만 가지고 타인의 신상을 털어 공개하는 자들의 인권의식이 어떨까요? 평소에 인권이란 말을 입에 달고 사는 자들입니다. 자, 이 아저씨는 지금 뭘 하고 있는 걸까요? 남의 집 문 앞에서 이래도 되는 겁니까? 이들은 오피스텔 앞에서 밤새 국정원 여직원에게 컴퓨터를 내놓으라고 위협하고 협박했을 뿐 아니라 혼자 사는 여성의 방안을 엿보기 위한 추태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 아저씨 정말 징그럽죠? 이러한 행패가 지속되자 보다 못한 김 씨의 부모가 김 씨에게 마실 물을 전달하는 장면입니다. 원래 이들은 국정원이 어떤 아지트를 설치하여 거기서 70여 명의 국정원 요원들이 불법 댓글 작업을 조직적으로 하고 있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이들의 신고를 받은 선관위 직원이 민주당 관계자와 함께 오피스텔 안으로 들어가 내부를 확인했으나 그곳은 국정원 직원의 개인 주거 공간이었을 뿐 70명이 들어가 댓글 작업을 할 수 있는 곳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사태가 이 지경이면 당연히 경찰이 와서 이들을 제지했어야 맞죠. 국정원 직원 김 씨는 4차례에 걸쳐 이를 제지해달라고 경찰에 요청했으나 한국의 공권력은 민주당이라는 정치 권력을 등에 업은 무법자들 앞에서 너무나 무력했습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표창원 씨의 발언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본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표창원 씨는 불법 행위가 아니면 윤리적으로 문제될 게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예? 어떤 법을 어겼습니까? 미행과 잠복이. 아니 사생활 침해하고 사생활 침해가 어떤 법에 규정되어 아니 있죠? 그러면은 어떤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법에 없는 나쁜 짓은 해도 된다는 게 표창원 씨의 사고방식이죠. 표 씨는 법이 최소한의 도덕이라는 말을 모르는 분인 것 같습니다. 더 경악스러운 건 표창원 씨가 위법 행위 시에 물게 되는 범칙금을 위법 행위를 하기 위한 이용료 정도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표 씨는 혼자 사는 젊은 여성을 미행하거나 스토킹할 수 있는 이용권을 8만 원에 구매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표창원 씨가 스토킹에 대해 어떤 주장을 하고 다녔는지 보시겠습니다. 보시는 화면은 표창원 씨가 2002년 겨울에 쓴 칼럼입니다. 스토킹을 범죄로 인식하여야 하는 이유. 이러한 스토킹의 구체적 행위로는 피해자 몰래 집요하게 병적으로 따라다니거나 피해자의 집이나 사무실에 갑작스레 나타나거나 하는 등이 있는데 문제는 이러한 행위들이 지속되게 되면 협박이나 폭행, 강간이나 상해, 심지어 납치, 유괴나 살인으로 발전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이렇듯 스토킹은 무서운 범죄 행위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은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측면에서뿐 아니라 두려움과 공포심에 사로잡힌 피해자의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불가능하게 하고 불안감, 불면증, 우울증 및 대인공포증 등 각종 심리적, 정신적 질환을 야기할 수 있으며 심할 경우 자살에 이르기도 하는 등 그 폐해가 심각하다. 이렇듯 현행 법체계의 미비를 틈타 고의적으로 상당히 심각한 심리적 정신적 피해를 야기하는 새로운 유형의 공격 행위인 스토킹은 당연히 범죄로 규정하여 그에 걸맞은 처벌 법규를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표창원 씨가 머리와 입이 따로 노는 사람이 아니라면 이 국정원 여직원의 두려움과 공포, 그로 인한 불안감, 우울증 및 대인공포증 등의 정신적 질환, 심지어 자살에 대한 염려를 했어야 마땅하겠죠. 또한 표 씨는 집단 스토킹을 자행했던 민주당 관계자들을 심각한 범죄자로 규탄했어야 합니다만 표창원 씨는 경악스럽게도 8만 원 내면 된다 라며 민주당 관계자들을 두둔합니다. 자, 표 씨가 스토킹에 대해 뭐라고 말했는지 다시 들어보시죠. 보통 아니죠. 해도 되죠. 맞아. 최근에 경범죄 처벌법이 개정돼 가지고요. 스토킹 행위 처벌 행위는 8만 원의 범칙금 내면 됩니다. 8만 원 내라 그러세요. 또한 표창원 씨가 과거에 썼던 경찰 수사권 독립이 인권 보장의 첩경이란 글에서는 보시는 바와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수사의 목적에는 공소 제기 이외에도 많은 것들이 있다. 우선 범인을 잡아 공소를 제기하지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억울한 의심이나 의혹을 받는 사람이 없도록 용의선상에서 제외시켜 일상생활의 평온을 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 넷째, 정확하며 정중한 수사활동 및 이에 수반되는 경찰의 보호와 지원 활동을 통해 피해자에게 안전감과 사회에 대한 신뢰를 심어주고 범죄 피해로부터 속히 회복하여 정상적인 생활로 복귀하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표창원 씨의 말대로라면 경찰은 선관위 직원의 협조에 응하여 아무런 혐의점이 없었던 국정원 여직원이 일상생활의 평온을 속히 회복하도록 도왔어야 합니다. 게다가 김 씨는 경찰에 4차례나 신고하여 문재인 캠프 사람들의 행패를 제재할 것을 요청했으나 경찰은 이를 수수방관했죠. 표 씨의 말대로 경찰은 보호와 지원 활동을 통해 피해자에게 안전감과 사회에 대한 신뢰를 심어주고 범죄 피해로부터 속히 회복하여 정상적인 생활로 복귀하도록 도와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표창원 씨는 김 씨가 국가기관에서 복무하는 공무원 신분이기 때문에 인권유린이 허용될 수 있다는 논리를 펴니다. 그러니까 공무원이 민간인을 사찰하는 건 불법이지만 민간인이 단지 의혹만 가지고도 공무원 신분인 사람을 스토킹, 사찰하고 행패를 부려도 된다는 얘기죠. 간단히 말해 표 씨의 주장은 공무원에게는 인권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 말이 맞습니까? 이런 주장의 근거로서 표창원 씨는 사찰이 그 의미상 국가기관에 의해서만 이루어진다고 주장했는데요. 이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보시는 화면은 사찰을 국어사전에서 검색한 결과입니다. 자, 1번의 의미가 뭐죠? 조사하여 살핌 또는 그런 사람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 국가기관이 주체가 돼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까? 없죠. 2번의 의미가 바로 표창원 씨가 말하는 그 의미인 것 같은데 주로 사상적 동태를 조사하고 처리하던 경찰의 한 직분이라고 되어 있죠. 표창원 씨는 사찰이 2번의 의미만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그러나 국어사전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표창원 씨는 국정원 직원 김 씨가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 단정하고 김 씨에 대한 인권유린과 테러를 정당화하는 발언을 합니다. 한마디로 표 씨는 문재인 대선 캠프 사람들의 마녀 사냥을 정당화해 준 거죠. 정말로 표창원 씨는 유럽의 중세시대의 마녀 사냥을 정당화했던 성직자를 연상케 합니다. 중세시대의 성직자들도 죄 없는 많은 여성들을 마녀로 몰아서 죽였습니다. 이들은 가학적이고 잔인한 마녀 사냥을 자행하면서 습관적으로 다음과 같은 말을 외쳤습니다. 성스럽고 숭고한 신의 뜻을 받들어 정의의 이름으로 언제나 인권, 진실을 위한다는 허울 좋은 말을 앞세워 마녀 사냥에 동참하는 표창원 씨와 똑같지 않습니까? 이 같은 일은 표창원 씨가 박근혜 대통령의 인격을 말살하면서도 표현의 자유를 입에 담은 것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표창원 의원은 예술은 자유의 영역이라면서 예술을 검열하는 일은 말도 안 된다 라고 말했다. 영상을 마무리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국정원 직원에 대한 문재인 캠프 사람들의 집단 테러 행위와 관련하여 언급한 것을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나라의 공당이 젊은 한 여성을 집단 테러한 것 역시 심각한 범죄 행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어제 문재인 후보는 기자회견을 통해 이 사건을 민주주의의 근간이 무너진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민주주의의 근간을 무너뜨린 것은 바로 민주당과 문재인 후보입니다. 민주당이 한 여성의 인권을 철저하게 짓밟은 이 현장에는 민주주의의 근간인 증거주의, 영장주의, 무죄 추정의 원칙, 사생활 보호, 그 무엇 하나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이 여직원의 오피스텔 호수를 알아내기 위해 고의로 주차된 차를 들이받고 경비실에서 주소를 알아냈다고 합니다. 성폭행범들이나 사용할 수법을 동원해서 여직원의 집을 알아냈고 이것을 SNS를 통해 사방에 뿌리기까지 했습니다. 문 후보가 보호하려는 인권은 자신을 지지하는 사람들만의 인권입니까? 이런 세력이 정권을 잡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통령 비방하는 댓글 하나만 달아도 컴퓨터 내놓으라고 폭력 정치, 공포 정치를 하지 않겠습니까?